좋아요,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합격 유통관리사 2급입니다. 챕터 3 개점 전략이에요. 실제 우리가 점포를 연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단원을 파악해 주세요. 자, 우선 개점을 계획해야겠죠? 그래서 점포를 우리가 입지를 생각을 했을 때 시계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도 아니면 간선도로 고객 유도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아니면 점포가 무슨 점포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진 점포인지, 그리고 거리가 그 점포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면서 그걸 시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점포를 날 때 출점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다각화예요. 새로운 사업의 영역에 진출하는 다양한 요소를 생각할 수 있고, 도미넌트 전략이에요. 이것은 특정 지역의 다수의 점포를 동시에 출력하는 걸 도미넌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초이점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자, 초이점한 점포를 결정하고요. 관련된 행정 처리하셔야 되고요. 층별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점포 내에 세부적인 그런 머천다이징을 생각해야겠죠. 더 초이점 결정한 후에 컨셉, 아이덴티티, 어떤 소비자에게 팔 건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점포를 우리가 구성할 때 매출이 얼마큼 나올까 이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모대점의 매장 효율에 적용을 하셔서 계획점의 매출액은 모델점의 평당 매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 매장 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신규점의 효율 지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경영 능력 지수, 이것을 다 곱하시면 계획점의 매출액이 됩니다. 또한 예상 고객 수 및 객단가 정말 중요한데, 예상 객단가가 있을 거예요. 한 명당 얼마큼 살 건지에 대한 금액, 예상 고객 수, 그리고 우리가 그 점포를 며칠이나 열 건지 영업 일수를 다 곱하면 그 각각의 계획점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회전율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좌석 수가 있죠. 그 좌석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고객들이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회전율, 객단가, 영업일수, 이 5가지를 곱하면 전반적인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고요. 상권 전체의 시장 규모 산출을 위해서는 가구당에 얼마나 쓰는지 소매 매출과 가구 수, 그다음에 12개월을 곱하시면 전반적인 상권 전체의 시장 규모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매장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비율법을 계산해 볼게요. 상권 내 동일 업종의 총 매장 면적에서 점포의 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해당 점포의 매출액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총 잠재 수요는 해당 업종에 대한 1인당 총 지출액과 곱하기 상권 인구, 그리고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은 총 잠재적인 수요와 곱하기 상권 인구의 상권 내에서 구매하는 비율, 그리고 해당 점포의 매출은 얼마일까 했을 때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과 곱하기 매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매장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쟁 점포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하면 매장 면적 비율보다 더 작게 매출액 비율을 추정하시고요. 유동 인구 효과를 가중해서 매장 면적 비율에 따른 추정 매출액을 어떻게 한다? 조정이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매출액이 발생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개점 입지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임대인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 우리가 부동산의 공부 서류라고 해서 점포를 매매하거나 관련 서류인데요.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실 때 점포 권리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기사항 점포 증명서, 현 소유주의 취득일, 매매 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그런 해당 건물의 특징들을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 연도, 이런 거를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지 대장, 토지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지번, 그리고 지목 진짜 중요하죠. 면적, 토지 등급,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지 대장.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토지거래 규제 여부, 도로 개설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지역지주 등에서 행위 제한 내용이나 확인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도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 도로 등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서류를 어디가 어디 요소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표 개점의 원칙, 정보의 임차 시 환산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런 환상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요렇게 색을 식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개점 입지에 대한 법률 규제 검토 중에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선. 건축물과 도로가 접한 위치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자, 그리고 건축선 후퇴라는 게 있어요. 소요 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4m 체크. 4m에 접히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 후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권리금은요. 기존의 신설, 상가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고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리금을 줬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자,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와 이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통산업 발전에 의한 소매 점포의 개설 및 입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그런 대규모 점포를 건설하거나 개설하거나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산업통상부 자원부령으로 영업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한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상호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을 상한하는데 그 인상률은 5%입니다. 요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우리가 기출문제 푸시면서 관련 사항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